우리가 식당 가면 그 주문을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하면서 입에 공깃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입에 붙었는데 공깃밥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깃밥에 어떤 역사가 있죠? 공깃밥도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쌀에 자급률이 낮다 보니까 식당에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고, 네. 그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보리하고 이제 혼식을 하게. 혼식, 그러니까 도시락에 기억납니다. 쌀밥만 사오면 선생님이 검사해서 약간 혼이 나거나 부모님한테 이제 이게 안내 문이 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분식의 날 이래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국수 이런 것까지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쌀 자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래서 이제 그랬던 시절에 쌀 소비를 약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의 밥그릇을 보면 현재의 한 대여섯 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쌀밥만 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 곡물, 보리를 포함한 이런 곡물로 이제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깃밥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제 햇반을 보시면 대략 그 그람수 210g입니다. 물론 작은 거는 180도 있고 더 작은 거는 뭐 130g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밥량,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공깃밥의 양이 대략 따지면 한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현재로 보면 햇반의 어떤 용량, 중량으로까지 이제 이어져 온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공깃밥은 쌀 양도 밥 양도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밥을 맛없게 하는 지름길이 됐어요. 왜요? 왜 맛없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 공깃밥이 계속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깃밥을 쓰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식당 가면 공깃밥이 어디에서 나오죠? 온장고에서 나옵니다. 아, 미리 다 이렇게 담아놨다가 아침에 한 밥을 공깃밥에 퍼서 뚜껑을 닫아서 온장고에 보관합니다. 네.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밥한 지 2-3시간 지난 이후에 식사로 제공이 되는 거죠. 네. 다 못 팔면 저녁에까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밥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갓 지은 밥을 먹는 건데 시스템적으로 공깃밥과 온장고는 최소한 2-3시간 뒤에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결과적으로 떡진 밥을 수분이 안 빠져서, 그리고 수분이 안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냄새도 납니다. 안 좋은 경우에. 쌀이 안 좋은 경우나 더 오래되면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맛없는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공깃밥 온장고를 안 쓰는 캠페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갓 지은 밥을 퍼서 먹는 문화. 네. 이제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네. 더 좋은 쌀로 하면 공깃밥이 1,000원이 아니라 1,5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물가나 이제 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건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먹는 공깃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당시 이제 식량 자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쌀 소비량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뭐 혼식도 하고 여러 방법편 중에 하나가 정량을 정하는 공깃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맛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 공깃밥, 스테인리스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온장고에다가 이렇게 미리 보관을 해서 퍼서 먹는 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동네정에서 김동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문화다 보니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시간 손님이 몰리기도 하고 뭐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맛있는 밥을 먹는 거의 입장으로 보면 갓 지은 밥을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고, 식당 사장님들, 뭐 셰프들, 다른 전문가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좀 더 좋은 밥을 먹기 위해서 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요즘은 품종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품종으로
솥밥을 해주는 데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단 공깃밥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딱 드는 생각은 학교 급식이나 일반 급식의 경우에는 공깃밥을 사용한 경우를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급식은 그나마 공깃밥을 사용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그거는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어떤지 제가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찐밥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밥은 또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0인분, 50인분, 100인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4인분 전후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밥맛의 입장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눌립니다. 그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하는 것이 쌀알이 살아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초적으로 그걸 또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다른 보완을 하면 좀 더 좋은 밥을 먹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최근 젊으신 분들 또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까 햇반은 주로 한 210g 정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햇반을 많이 소비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햇반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햇반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의 기술과 이런 게 들어와서 로얄티를 지급을 한 거고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햇반 회사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장 적정한 조건에서 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밥의 점수를 보면 제가 보기엔 80점 이상 되는 괜찮은 밥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방부제나 이런 게 실제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게 없이 이제 쌀과 물과 들어가고 이제 어떤 이제 약간 상품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미간가루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을 내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백미, 뭐 현미, 잡곡밥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아직은 그게 이제 뭐 품종별로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더 세분화는 안 됐지만 그리고 제가 만나보면 젊은 분들은 집에 밥솥 없이 햇반으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햇반이 나쁘다, 뭐 햇반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약간 이제 아까 커피나 와인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걸 좀 뭐 취향과 미식을 즐기는 걸로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정말 좋은 쌀로 정말 맛있는 밥을 먹겠다. 이런 게 약간 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히는 게 훨씬 의미도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햇반 드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전자레인지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 시간대로 조리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쌀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김동규 대표님 최근에 쌀과 관련된 서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문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쌀과 관련된 책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네. 책을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목은 약간 가칭으로 쌀미자를 쓴 미학개론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쌀밥 술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네. 좀 더 많은 정보나 사례 뭐 이런 걸 좀 보완하면 좋은데 일단은 에세이 수준이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더 쌀을 건강하고 맛있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그리고 국내 한국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라 뭐 일본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 좀 더 의미 있는 사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 어떤 책으로 초보자 입문용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곧 2월 말까지 한번 집필을 일단 초고를 마무리하는 걸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쌀, 밥, 술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별로 설명해 주셨는데 쌀과 밥은 뭐 당연히 연관이 될 테고 술을 말씀해 주셨어요. 쌀과 술은 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좋은 쌀이 좋은 밥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쌀이 결과적으로 좋은 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케 유명한 양조장의 경우에도 다
직접 또는 계약 재배로 사케용 쌀을 처음부터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토질도 관리하고 재배 방식도 관리하고 생산, 도정, 보관, 양조하는 전 과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막걸리 아니면 뭐 전통주용 쌀이 따로 재배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니고 물론 양조장별로는 계약 재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다수 문화가 아닌 거죠. 그건 오히려 좋은 쌀이 좋은 술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제 막걸리든 전통주를 만드는 쌀은 그렇게 이제 관리되고 재배되고 뭐 도정, 보관, 양조까지 되는 시스템이 이제 좀 저희도 좀 더 세분화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시스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제가 책이든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좀 소개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쌀 미자 미학 개론 되게 좀 기대가 되고요. 책 나오면 반드시 또 모셔서 한번 좀 책 구경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동네 정미소에서는 좀 다양한 이런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좀 뭐 몇 가지만 판매하고 계신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제 역할은 좀 쌀을 재미있게 접근하고 또 재미있게 소비하는 약간 경험을 드리는 게 현재 제 약간 역할이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이제 좀 새로 개발한 패키지는 이제 MBTI 나의 성향에 맞는 쌀. 그래서 그 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ENFP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제 본인이 샘플러처럼 드실 수도 있지만 뭐 생일 선물이라든지 뭐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었고요. 토종쌀도 이제 약간 큰 용량보다 훨씬 좀 작게 우리 그 봉지 커피 맥심처럼 50g이 들어가는 스틱용 토종쌀을 패키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12가지 띠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경험할 수도 있고 이제 선물 답례품으로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쌀도 이제 뭐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게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kg를 먹는다. 뭐 우리 집은 4kg를 먹는다. 그러면 그 양만큼 그러니까 도전한 지 한 달을 안 넘길 정도로 쌀을 사서 드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더 짧으면 좋지만 한 달 기준에서 내가 소비하는 양만큼을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달 2004년 11월달에 이제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했습니다. 네. 성수미술관 쌀미자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쌀 품종, 토종쌀, 뭐 쌀 패키지도 했지만 이제 쌀로 할 수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뭐 쌀 맥주라든지 쌀빵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경험하기도 하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그림책 작가들 그다음 유리공예 작가들 해서 이제 실제 예술하고 쌀이 연결되는 이런 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네. 성수미술관. 그래서 2025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강화미술관, 뭐 대구미술관, 전주미술관, 뭐 춘천미술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쌀의 그 지역의 대표 품종, 또 이제 생산자, 뭐 양조장 이런 거 협업하는 이제 미술관 프로젝트를 올해는 좀 전국적으로 팝업으로 시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검색창에서 동네 정미소 한번 검색해 보셔서 다양한 활동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이 제품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냥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 및 좀 우리가 쌀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내용, 좀 아쉬웠던 내용 그런 거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이 쌀이라고 하는데 쌀을 좀 너무 무겁고 뭐 도덕적이고 정책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를 핵심으로 해서 계속 좀 소개도 해드리고 제안도 해드릴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1회라면 다음에 네. 2회를 한다니까 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당분간 네. 쌀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쌀에서 시작돼서 밥으로 가고 술로 가고 떡으로 가고 빵으로 가고 면으로 가고 논으로 가는 이런 좀 쌀이 예술이 되는 이런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오, 쌀이 예술로 가는 생각만 해도 되게 기대가 되고 쌀이 예술이다. 예술이다. 이런 네. 느낌. 쌀이 먼저다. 쌀이 예술이다. 네, 오늘 첫 방송이었고요. 올해 2025년 우리 농업의 상당히 기대가 되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농업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구독해 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쌀이 먼저다. 우리 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